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기관리 수칙부터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 무기와 관련된 내용, 무기, 분사기, 체류탄, 기타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주 관리 책임자의 무기관리 수칙부터 나오는데요. 시설주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특수경비원과 관련된 내용이나 민간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 관리 책임자인데요. 이제 국가 중요시설은요, 국방부 장관이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국가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랄지 이런 것도 국가 중요시설이고요. 또한 은행도 국가 중요시설일 수 있어요. 관리 책임자는 이런 무기에 대해서 일단 관리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무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돼요.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지정한 다음에 책임자가 누구다, 여기에 대한 무기 관리를 누가 책임을 지고 그렇다라고 서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면 강남이다, 그럼 광남경찰서장에게 이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무기관리 책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기고와 탄약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무기고 탄약고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무기고 안에 탄약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탄약을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이제 단층에 일단 설치하고, 환기, 그리고 방습, 방화, 총가 등의 이제 시설을 할 것. 아무튼 어쨌든 이 불이 나지 않도록, 또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단층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 탄약고는 무기고와 많은 사람이 수용하는 많은 오가는 시설에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분리해야지 이게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약고와 무기고가 통합해서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무기고와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무기고는 탄약고의 이중 시정 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을 하죠. 자, 근무 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자에게 이제 인계해서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장, 이제 강남경찰서장은 무기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이게 통보를 해야 돼요. 이게 경찰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 실태를 매일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상급관서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장한테 통보를 한다. 누가? 여기 시설주가. 그러면 이제 무기 관리 책임자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관리 실태를 그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받은 이제 무기를 만약 빼앗겼다, 또는 잃어버렸다, 도난당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서장에게 이제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빼앗기거나 때문에 분실, 도난, 훼손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이렇게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전액을 배상해야 돼요. 전액을. 시설주, 아무튼 관리 책임자를 비롯한 시설주가 일단 뭐냐면 기부 체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액을 배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이나 또는 천재지변이랄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했다면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 좀 특이하죠. 여기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해요. 그럼 전액 배상을 정하는 거는 경찰청장이 정해요. 그래서 여기 경찰청장과 여기에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배상을 하지만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 근데 불가항력적 사유는 누가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는 거죠. 이제 딱 내기 좋죠. 둘 다 경찰청장으로 하거나 둘 다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주는 자체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무기를 매주일에, 이게 매월이 아니에요. 또 매주일에 손질해야 된다. 매주일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경찰서장에 통보하는 건 매월 이제 이게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손질은 매주일에 이렇게.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옵니다. 특수경비원의 징계 요구.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 또는 훼손하도록 한 특수경비원이 있다. 자, 그러면 교체,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 이 경우에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나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잃어버린다든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했을 때 징계 요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무기 출납 관리 수칙입니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관리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할 때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서장이 무기를 회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같이, 또는 출납하는 탄약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따라야 되죠. 아무튼 서장의 지시에 따를 것. 서장의 지시에 따를 것. 그럼 어떤 지시냐 했더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 그 다음에 출납하는 탄약 수를 증감, 느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출납을 중지하거나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를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소총은 15발, 그 다음에 권총은 7발 이내. 7발 7이 14니까 이제 한 발이 더 많죠. 15발 7발이에요. 소총은 15발, 권총은 7발. 이제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죠. 먼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쓰도록. 소총은 15발, 권총은 7발. 특수경비원을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아무튼 뭐 손질은 매주 1회 이상이죠. 그다음에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다. 그 목록 카드를 첨부해서 서장에게 수리를 요청. 아무튼 수리는 서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수리가 필요할 때는 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거. 이렇게 이제 무기 관리 수칙을 정해 놓는 거예요. 서장이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다음 소총은 이제 15발, 권총은 7발 넘기지 마라. 그리고 손질을 매주 하고, 혹시 수리가 필요하면 경찰 서장에게 요청하라. 특수경비원은 무기관리 수칙 이어집니다.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이 따라야 될 거예요. 지급받거나 반납한 때, 또는 이제 무기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앞에 총. 안 그러면 이렇게 오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검사를 받을 때는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급받는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해야 돼. 탄약을 빼야 되죠. 소총은요, 소총은 우로 걸어총, 우로 어깨 걸어총 해서 자세에서, 그리고 권총은 권총집, 이제 권총은 권총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야 되고, 소총은 우로 걸어총 자세로 있어야 된다.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해서는 안 되겠고, 손질 또는 조작할 때는 총구는 어때요? 정면을? 아니죠. 공중이죠. 공중. 총구는 공중을 향해야지 정면을 향했다면 큰일 나죠. 여기에 정면을 향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무기를 반납한 때 손질해야 되고, 다음에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아무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해요. 시설주에게. 그리고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이제 교대 근무자 인계할 수 있고, 반드시 시설주에게 반납한다 그러면 안 되죠.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면 되거든요. 자,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할 때는 소총은 우로 걸어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총구는 공중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쓰면은 이제 교대하거나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자에게 주면 된다. 자, 무기 지급 금지 대상이 있어요. 무기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시설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지급했다면 회수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요게 형사정그.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이게 지금 억울하다 해가지고 가치축제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의를 표명했다. 정신질환자다. 그 밖에 부적합하다. 그 밖에 부적합하다. 이제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 사의 표명했다. 정신질환이 있다. 자, 그 밖에 부적합하다. 그부. 형사장 그부. 자, 무기 수송인데요. 이제 시설주는 이제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서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제 무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통보를 받은 서장은 한 명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이렇게 함께 타도록, 무장경찰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무기 지급하면 안 된다. 만약 지급해서 회수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형사정글, 형사조사, 사회표명자, 정신질환,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적합한 판자. 이제 무기 안전 사용 수칙 준수 의무가 있어요. 이제 경비업법상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안전 사용 수칙이 있다. 자, 첫 번째, 이제 경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고 방법. 자, 구두로 이제 하거나 또는 공포탄 사격에 의한 경고.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경고하여야 된다. 의무죠. 경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돼요. 일단 바로 이 구두나 공포탄 사격에 의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고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 할 때는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냐 했더니, 특수경비원을 급습했어요. 누가 타인은 생명시대, 누가 지금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 이럴 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어요. 급박해. 지금 경고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때 원래는 경고해야 돼요. 미리 어떻게 구두나 그 다음에 공포탄으로 경고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인질 간첩 테러 사건, 인질 사건이다, 간첩 사건,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작전, 은밀하게 작전이 필요할 때는 경고를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경고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부득이 할 때 예외인데, 급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급습을 당할 때나 인질 간첩 테러 사건은 경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사용 후 범위를 보면은요, 무기 사용 금지.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 다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로 써요.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필요 최소 원칙, 필요성이라고도 하는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 다를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하라. 무기 사용의 금지. 특수경비원은, 요건 이제 중요하죠.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제외. 이제 예외는 있는데, 14세 미만자, 이하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임산부, 노약자는 안 들어가요. 여기에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외는 있는 거죠. 이제 이자들이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14세 미만자 임산부한테 무기 사용 금지. 소총, 권총을 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장비가입니다. 경비원의 장비. 앞에는 이제 무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요. 이제 경비업법상 장비. 경비원이 이제 휴대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제 경적, 그 다음에 담봉, 경담분이죠.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 휴대할 수 있죠. 휴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경적, 담봉, 분사기. 경적, 담봉, 분사기.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게 하잖아요. 그럼 총포, 도검, 화염 단속법에 의해서 미리 소지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여기 법에 의하면 이건 서장의 허가를 받아요. 서장 허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엽총도 마찬가지고요. 권총이랄지 소총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소지 허가를 받지만, 엽총, 분사기 등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장비의 위해 사용 금지다.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아무튼 장비로서는요, 휴대하고 있는 것은 경적, 담봉, 그리고 분사기가 있다. 그리고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 서장 허가를 받는 거다. 그다음 장비 사용 원칙이 있죠. 이 경비원은 필요하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 아무튼 장비 사용도 이게 비례 원칙 지켜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필요성이라고 하거든요. 필요성 원칙. 비례 원칙 중에서 필요성 원칙이라고. 장비에 대한 타당성을 항상 검토하는데, 이게 경찰청장은 경비원 휴대하는 장구 등에 대해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장비의 기준이 맞는지 하는 걸 3년마다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경비원은 장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경비원은 휴대 장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적은 금속, 플라스틱 재질로 하는 호루라기로 말하죠. 그 다음에 담봉은 이제 뭐 경찰봉처럼요. 여기에 700mm니까 70cm 정도 되죠. 70cm 경찰 봉. 그 다음에 이제 분사기는
단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사기가 있고요. 안전모가 있어요.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안면은 안 가리고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경찰 방석모, 색상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경찰하고. 방패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500mm니까 50cm 정도죠. 방패는. 그리고 이제 길이는 1m 정도. 1000mm니까요. 500 곱하기 500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기타 무전기, 방검복, 기타 경비 업무에 필요한 것. 공격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방어적으로 쓰는 거죠. 공격적으로 쓰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아무튼 경비원이 휴대하는 건 경적, 단복, 경단, 분, 그 다음에 안전모, 모자, 방패, 그 다음에 필요장비. 이렇게 나눠지네요. 이제 차량으로 가볼까요? 이제 출동 차량이에요. 차량. 지금 우리는 이제 장비 등을 보고 있습니다. 장비와 관련된. 이제 경비업자는 이제 출동 차량 등 도색 표지 이런 거 명확히 구분돼야 돼요. 경찰하고 군인하고도 구분돼야 되고. 경비업자는 이제 도색 표지 신고죠.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도색 어떤 색깔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고는 여기 이제 도색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출동 차량 운행하기 전에 어떤 서면 이런 것들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거쳐서 이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색이나 표지도 신고하도록, 도색이나 표지도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명령 신고인데 이게 지방경찰청장에 이제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도색 표지가 경찰과 군인과 너무 비슷해요. 이럴 때 시정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정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행해야죠. 그리고 지방경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 이행 보고서를 이제 써야 되고, 시정명령 이행 보고는 당연히 이제 경비업자는 시정한 그 사진 찍어가지고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출동 차량이랄지 여기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보통 행정안전부령으로 많이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전화의 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관할 경찰 관서장은 이렇게 돼요. 주체가 서장이에요. 시설주의 신청. 시설주는 신청만 하죠.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개사의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아무튼 경비전화는 서장이 가설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주가 신청을 하는 거지 시설주가 가설을 하는 게 아니죠. 경비전화 가설의 경우에 부담은 또 시설주가 부담해요. 그러면 비용은 시설주가 내지만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것은 서장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장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원경찰의 어떤 무기 휴대입니다. 자,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청원주의 신청 을 받아 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지니게 할 수 있다. 원래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청원경찰을 둘 때 지방경찰청장의 임용 승인을 받아서 청원경찰을 두는 건데요.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할 때 이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이렇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무기를 대여해서. 자, 무기 휴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무기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거잖아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이건 행정안전부령이 아니에요. 이런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다.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고요. 무기 대여 신청이다.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는 경우에 이제 경찰서장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대여 신청을 해야 한다. 아무튼 대여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소지가 금지가 되거든요. 함부로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지 못해요. 무기는. 우리는 불법 무기 소지죄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기부 체납된 무기를 휴대한다. 그러면 내가 비용을 들여서 국가에 기부해가지고 빌려오는 식으로, 이게 기부 체납이거든요. 그러면 대여 신청을 받은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이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된 청원주가 이렇게 기부했다가 다시 이제 체납받은 것에 대해서 서장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아무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강남서장에게 이렇게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일단 무기 관리 상황의 점검이에요. 대업을 하였을 때 그러면 서장은 수시로 이게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수시로 무기 관리 상황. 무기는 이제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수시로. 청원 경찰에서는요. 여기는 이제 매달이 아니라 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청원주,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전관리 수칙은 이제 안전부령이죠. 그 다음에 무기관리 수칙 그러면 보시죠. 무기관리 수칙.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령이에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죠. 청원주의 무기 탄약 관리 수칙이다. 그러니까 청원주가 무기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이제 대여받았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정하는, 이거는 지방청장이 아니죠. 이 무기 출납부랄지 운영 카드를 갖춰야 돼요. 기록은 누가 정해놓는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해야 된다. 청원주는 무기 탄약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되죠, 서장에게. 근데 무기고 탄약고는 단층 앞에서 했죠. 환기, 방수, 방화 등이 돼야 되고. 그다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무기고와 탄약고는 통합된 게 아니라 분리. 떨어져야 된다. 사무실이나 여러 사람이 수용하는 곳으로부터 격리돼야 된다. 자, 무기고 탄약고는 이중으로 이제 잠금 장치를 하고요.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고 야간에는 이제 일찍 숙직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인계를 합니다.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무기와 탄약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그 다음 달 3일까지 서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원주는 이게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의 분실, 도난, 피탈, 훼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서장에게 알려주도록. 그다음에 청원주는 이제 무기와 탄약을 분실, 도난, 훼손되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을 배상해야 돼. 아무튼 특수경비원도 똑같지만 청원주가 이게 잃어버렸다 그럴 때는 다 배상해야 돼. 근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누가 정해?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여기에 전액 배상을 할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아무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배상을 하지만 불가항력 사유는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무기 탄약의 출납 관리예요. 이제 출납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여받은 청원주가 무기 탄약 출납하고자 할 때 이제 준수사항인데 출납할 때는 이제 무기 탄약 출납부가 있어요. 출납부에 기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건 똑같죠. 이게 소총은 15발, 권총은 7발. 이거는 이제 특수경비원하고 같죠. 오래된 탄약부터 우선 출납하고 서장의 지시에 따라 이제 규정된 탄약 수를 증감하거나 중지, 회수, 집중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질은 어때요? 똑같죠. 매주일, 매월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는 그 목록, 장비, 서장의 수리 요청. 아무튼 특수경비원도 마찬가지지만 청원경찰도 수리 요청은 서장에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의 이제 준수 사항이 있어요. 준수 사항.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인수인계할 때는 반드시 어때요? 앞에총 자세, 앞에총 자세에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받았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일단 탄약은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소총은 우로걸어총, 그 다음에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이렇게 유지돼야 되고,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반드시 총구는 어때야 돼요? 이렇게 정면? 그건 안 되죠. 정면하면 안 되고, 공중. 반납할 때는 손질을 해야 되고, 근무 시간 이후에 무기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아무튼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것이 반납하거나 인계하면 돼요. 청원주에게 이렇게 반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이제 무기 탄약의 지급 금지 대상이에요. 여기에 지급하에서는 아니 된다, 회수하여야 된다, 의무적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는 징형사, 불주변, 이제 이런 불주변, 징형사, 불주변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징형사, 징계 대상이다, 형사, 조사 대상이다, 사기 표명이다, 불평이 심하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변태 성향이 있다. 징형사, 불주변. 이거는 지급
회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적 회수라고 그래요. 의무적 회수가 아니라 필요적 회수. 필요적 회수. 의무적 회수가 아니라 필요적 회수. 회수하여야 된다.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쓰면 안 돼요. 하여야 된다. 회수하여야 된다. 징형사 불주변. 징계 대상, 형사조사 대상, 사회표명자, 불평이 심한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명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의 이게 분사기 휴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 서장의 소적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종포도공 화약류 안전관리기법에 의하면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이제 경찰은 무기와 장비에 대해서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기, 장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경찰관은 무기 휴대의 법적 근거예요. 무기 휴대가 있고 사용이 있거든요. 사용이 있는데 무기 휴대는 어디에 있냐면 경찰 공무원법에 있어요. 무기 사용은 어디에 있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어요. 휴대할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다죠. 반드시 휴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법에. 그리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럼 이제 무기는 뭐냐? 권총, 소총, 도검 등이에요. 이거는 무기는 성질상 무기로서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걸 우리는 무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무기 요건은 무기 사용의 요건이에요. 무기 사용의 요건.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일단 이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공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공포탄. 언제? 범자공. 범자공. 여기 이제 범인을 체포할 때. 근데 범인은 경미한 범죄도 있잖아요. 일단 공포탄만 쓰라. 또는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려고 할 때, 방어하려고 할 때, 공무를 집행할 때, 이때는 일단 공포탄만 쓰라는 거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범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이게 나온다. 자,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범인이 유해를 수반한다. 유해를 수반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 다음에 장기 3년 이상, 정긴장삼 0, 위삼간. 정긴장삼 0, 위삼간. 이게 뭐냐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장기 3년 이상, 영장, 위험한 물건 3회 간첩.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제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뭐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한다 이렇게.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현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범인의 체포와 이를 위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 아무튼 중범죄는 뭐냐면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인이에요. 근데 이 범인이 한 거를 해요. 근데 무기 사용에 다른 수단이 없어. 이럴 때. 그 다음에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체포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한 거를 해요. 그냥 도주예요. 그냥 다른 수단이 없어요. 이게 보충성이죠.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데 3번 이상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해요. 불응해요.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간첩이에요. 이럴 때 이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방금 보니까 이제 이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위해 수반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이렇게 나눴죠. 위해 수반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범자공. 범인을 체포한다, 자신을 보호한다, 공무집행.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죠. 영장을 집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3회, 그 다음에 간첩. 근데 이 세 가지는 뭐였냐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상으로. 이거는 뭐냐면 보충성이죠. 무기 사용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어.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무기 사용의 한계를 보면은 비례 원칙을 지켜야 돼요. 무기 사용할 때 당연히 최소한도로 써야 되고,
보충성 원칙.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자, 요거는 어떤 경우에 중범죄. 장기 3년 이상 위험한 물건 3회 이상 보유할 때 요게 이제 영장을 집행할 때. 그다음에 필요성, 합리성, 상당성을 다 지켜줘야 되겠죠, 당연히. 한계고요. 여기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무기사용 한계. 자, 그리고 이제 사용 기준은 경고인데, 경고는 해야 된다. 미리 경고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급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제 갑자기 급습을 했어, 급습.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요. 인질, 간첩, 테러 사건이야. 이럴 때는 예외였죠. 경고 예외가 있었고, 사용 제한. 총기는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다만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기 폭발물 관련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때요? 14세 미만자나 임산부. 여기에 노약자는 안 들어가요. 노약자, 뭐 장애인 이런 건 들어가잖아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예외적인 부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